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처음초, 이 처음초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실 게 뭐냐면, 앞에 이렇게 나온 거는 옷의의 변이에요. 옷의 변. 그러니까 뭐냐면 옷의는 어디인데 변의 위치 항상 왼쪽에 오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 자, 아까 두 가지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서 지난번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보일시랑 똑같은 뜻이에요. 보일시의 변이야. 꼭지 하나 있는 거는. 요거는 꼭지가 두 개 있는 거는 옷의의 변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잘못 쓰게 되면 꼭지가 하나 없으면은 글자가 없는 글자. 이게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칼도 해서 같이 해서 처음초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 옷감이 있어요. 지금 옷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민소매 옷을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있고 여기 소매 이렇게 나가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옷 본이라면은 이제 이게 지금 원단이 지금 두 장이 겹쳐 있다고 치면, 이거를 테두리를 잘라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는 꿰매고 여기는 한쪽씩만 꿰매고, 그러면 이제 팔 나오고 어깨 나오고 이게 목 나오고 이런다고 치면, 나머지 이 천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맨 처음에 할 거는 이 옷의 원단 중에서 이 옷 본 뺀 나머지 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긴 칼도로 나왔지만 원래는 앞전 밑에 이렇게 앞전 밑에 칼도가 있으면은 가위전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겹치면 글자가 너무 확대돼. 이거는 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위로 연상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위로 자투리천을 잘라내야 돼. 그러면 처음초라는 건 뭐냐면, 옷을 지금 내가 마름질하고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옷감, 이 필요 없는 천을 잘라내야 이제 꿰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는 옷의 변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혼동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강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처음 초 나왔을 때 이거랑 뜻이 같은 게 뭐냐, 그러면 비로소 시. 자, 동의자 하나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 자, 반대가 되는 거는 초가 있으면은 말. 여기 끝말. 여기는 끝말. 이거는 비로소 시. 비로소라는 건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초. 이 일의 시초.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야?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초말, 그러면 우리가 야구할 때 1회 초, 1회 말, 2회 초, 2회 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서로 반대,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동의자도 있고 반의자도 있고,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는 거는 두 번째. 첫 번째는 꼭지가 두 개여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이 관련돼 있는 이제 사자성어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초, 지, 일, 관. 이거는 꿰일관.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뜻지. 내가 마음 먹은 거를 처음부터 그 뜻 마음 먹은 거를 일관,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런 얘기죠. 초지 일관. 그랬을 때 요거는 우리가 관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개패가 나왔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상평통보 이거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돈을 하나하나 꿰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위에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 위에 부분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그 실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돈이 이렇게 꿰어져 있었을 때 이게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양쪽 사이드의 끝을 이게 묶은 그 모습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돈을 꿰인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 초지일관할 때 이 뜻 자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내가 처음에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게 자음수는 하다 보니까 이제 차례차례 하다 보니 치읓됐고, 이제 통으로 이제 들어갈게, 티읕으로 들어갈게요.
자, 통할, 통. 여기에서는 뒤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길용이라고 해서 여기서 길은 골목길을 말해요. 자, 골목길이면은 이 글자 자체가 우리가 대문 밖을 딱 나갔을 때 골목길을 말하는데 요거는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소리를 빌려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글자가 나오면 이렇게 받침이 다 이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은 뭐 날랠용 날랠용인데 요 위에 부분이 뭐 사내나무 위에 꼭지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가 왜 아름다울 미자 같은 경우 보면은 양양, 원래는 본자대로 쓰면 양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밑에 뭔가를 써야 되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꼭지가 지금 안 보여요, 꼬리가. 그럴 때 여기 아름다울 미 할 때 큰데 따로 쓰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만약에 쓴다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그 날랠용이. 그치만은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용 나오고 그다음에 통할 통, 길용 이렇게 나오듯이 아니면은 이 글자 자체가 여기에 지금 모음도 지금 양성 모음 그 자음도 마찬가지 여기에 종성도 소리를 빌려준 거고 이 모음 같은 경우에도 양성 모음으로 음을 빌려준 역할 형성 문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통할통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이 책받침은 늘 얘기하지만 걸을척 플러스 발족. 그럼 뭐냐면 발로 걷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길을 문 밖으로 나와서 길에 나오면은 어디든 뚫린 길은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뚫렸어요. 다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사거리 길이 나온다면 만약에 내 집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 오게 되면 이리 가든 뭐 뒤로 가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말씀화자를 써서 통화 그러면은 이 말씀화자를 써서 통화, 전화 통화 이럴 때 쓰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재물화자를 쓰면은 화폐를 말하는 거죠. 금융 통화할 때 통화. 돈이라는 게 내가 돈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미국을 가겠다 그러면은 은행 가서 달러로 바꾸면 되고, 영국을 가겠다 그러면 파운드로 바꾸면 되고, 어디든 다 돈이면은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전화 통화도 내가 전화번호만 알면 아프리카든 아니면은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디든 걸 수 있잖아요. 그죠? 다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뭐냐면 내가 일단 집 밖으로 나와서 골목을 지나면 어디든 내가 갈 수 있다. 다 통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글자 같은 경우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통달하다. 이런 거 통달 많이 들어봤죠? 아니면은 통보하다. 전화 통보. 이럴 때 이 글자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이제 티읕이 갔으니까 또 연달아서 한 글자 이제 더 남았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제가 준비한 거 피읍은 파할파. 자, 이 파할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맨 위에 이렇게 나온 거는 전에 한번 수업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벌할 때 이거는 그물. 고기를 잡든 짐승을 잡든 그럴 땐 그물이지만은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이거는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 이거 오랏줄 이런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능할 능하다, 능력할 때 능할 능자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자원풀이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이 능력,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 이렇게 오랏줄에 묶여올 정도로 잘못했어. 그러면 그 직을 파한다 이런 얘기야.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춘향전을 보면은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변학도한테 뭐라 그래요? 그 어사가 봉고 파직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봉고라는 거는 봉은 이제 막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잠근다 이런 얘기죠. 뭐 곡간, 창고를 막고 파직, 이 직을 파한다,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파직할 때 할 때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업을 한다, 아니면 시장이 파있다, 파장이다, 뭐 너를 파면시킨다, 뭐 이럴 때 이걸 쓰는데, 이 능할릉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렇게 능할릉에다가 밑에 점 4개만 하면 이거는 고음웅.
그러면은 우리가 곰을 딱 보면은 퉁퉁해갖고 막 이렇게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날렵해. 이게 미련해 보이는데도 막 나무 위로도 쑥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연어 잡아먹을 때 봐요. 얼마나 동작이 빠른가. 그런 것처럼 미련해 보이는데 내가 뜻하지 않게 새로운 게 느끼는 게 놀라는 게, 와, 동작이 너무 빠르네. 이럴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봤을 때 겉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못할 것 같아. 달리기를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엄청 뜀박질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둔하게 생겨갖고 뭐 잘 못하겠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공부 못하게 생겼는데, 뭐 아니면 운동을 못하게 생겼는데, 노래를 못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의외로 내 생각을 딱 깨면서 너무 잘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보기하고 너무 다른데? 이럴 때, 그런 능력. 그럴 때 재능. 이거를 말할 때, 여기서 곰이 나온 건 뭐냐면, 곰이 구르는 재주도 있다더니,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지 않은데 재주를 그 상대방이 탁탁 튀어나가게 할 때, 그때 그 재능. 근데 여기서는 재능할 때 능을 쓰는데, 아무리 재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오랏줄에 잡혀올 정도로 잘못을 했다면 그 직을 파한다. 더 이상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장사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파장이다. 그러면 마쳤다.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이 글자가 어떤 단어랑 쓰이는지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 했고요. 다음 날에도 또 제가 준비할 테니까 그때 또 같이 만나요.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